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해설 시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문제가 고장계산 문제인데 약간 특이하죠. 왜냐면 자, 저쪽에 발전기 G1이 있고 이쪽에 발전기 G2가 있고 여기 발전기 G3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원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G1, G2, G3 양쪽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양쪽에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풀이를 좀 달리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문제가 차단기 A, 요 A 차단기, 요 차단기 A에서의 단락 용량을 구해 보시오. 자, 요 문제 푸실 때 차단기의 단락 용량 PS 이꼴 퍼센트 Z분의 100 PN 요 식에서 우리가 풀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PN은요. 지금 퍼센트는 10MV 기준이다. 기준용이다.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PN은. 자, 그럼 결국에는 요 문제는 밑에 분모에 있는 퍼센트 값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퍼센트 값을. 자, 근데 요 문제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전원이 발전기가 저 왼쪽에도 있고요. 요 오른쪽에도 두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요 문제 해석을 차단기 A,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단기 A의 단락량 구할 때 차단기 A의 우측에서 고장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좌측에서 고장났을 때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갖다가 해석해서 비교해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차단기 A의 우측 고장 시 차단기 A의 우측 고장이라는 건 여기 차단기가 있으면 A 차단기 여기서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측. 자, 오른쪽에서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지원 발전기에서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 흘러서 고장점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장 전류가 끝나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그 고장 전류는 차단기 A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렇게 차단기 A의 우측 고장 시에서는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고장 전류는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저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G1에서 고정점까지의 그때 퍼센트 임선스는 예를 갖다 내가 퍼센트 Z1이라 할게요. 퍼센트 Z1은 뭐요? 5%하고 그죠? 그다음에 4%하고 직렬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9%가 되는 거죠. 자, 우측 고장 시에 잘 기억해 두세요. 고장점에서의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퍼센트 Z1 값은 5 플러스 4에서 9%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반대로 차단기 A의 좌측에서 고장 났을 때 자, 고장점이 차단기 A의 좌측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밑에도 흘러가고 이 고장 전류가 병렬이니까 합성돼서 차단기 A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고장 전류는 뭔가요? 여기 있는 고장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서 고장점에서 끝나잖아요. 차단기 A를 갖다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의 고장 전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3%, 얘가 4%, 얘가 5%. 자, 요 위에 부분, 그죠? 이때 퍼센트 Z 값은 몇이에요? 이때 퍼센트 Z 값은 3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몇이겠어요? 3하고 4 더하면 7이고 7에다가 5 더하면 몇이겠어요? 12가 되겠지. 12%. 자, 그 다음 밑에 것도요. 밑에 것도 3, 4, 5. 이것도 역시 퍼센트 Z 값은 3 플러스 4 플러스 5. 결국엔 얘도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회로하고 밑에 회로가 병렬이니까 전류가 고장 전류가 병렬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합성 임피던스 퍼센트 Z2는 지금 계산된 각각의 임피던스 12% 곱하기 12%, 12% 플러스 12% 아니면은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거니까 11을 갖다 2로 나눠도 되죠. 어떤 걸로 계산하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6%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우측 고장시에서는 아까 9% 나왔고 지금 좌측 고장시에서는 퍼센트 합성 임피던스가 6%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비교해서 자, 아까 내가 풀었던 거 우측 고장시 위에 상단의 첫 번째 그림에서 우측 고장시에 아까 계산됐던 퍼센트 Z1 값이 9%가 나왔었고 지금
그죠? 밑에 좌측 고장시, 그죠? 좌측 고장시일 때 좀 전에 계산했듯이 이때 퍼센트 제투 값은 6%가 나왔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PS는 예를 갖다 PS1을 할게요. PS1은 퍼센트 Z1분의 100의 PN이 될 테고, 그러면 얘는 퍼센트 Z1은 9%고요. 100. 아까 기준 용량 PN이 몇이었어요? 문제에서 10MV 기준 용량이다. 자,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좌측 고장식 때 이때 PS2로 한다면 그때는 퍼센트 Z2분의 100. 그 다음에 PN이 되겠죠. 자, 이거 대입하면 퍼센트 Z2가 6%고 100 곱하기 10MV 기준. 자, 이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계산하기 전에 가만히 보세요 한번. 요거 계산한 결과하고 요거 계산한 결과고 어떤 게 차단용이 크겠어요? 퍼센트 Z1 값하고 퍼센트 Z2 값 6%하고 되겠대?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자, PS1은 여러분들이 각각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자, PS2를 계산했더니 166.67 몇이냐? 메가볼트 암페어다. 그죠? 내가 요 위에 PS1은 계산 안 했지만은 분명히 얘는 얘보다는 작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계산해보고 요 계산해보고 비교해서 용량이 큰 걸로 선정해 주자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그죠? 정답은 뭐요? PS 이꼴 166.67 메가볼트 암페어다. 자, 지금 요 고장 계산 문제 중에서 전원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런 발전기가 여러 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차단기의 우측 고장시와 차단기의 좌측 고장시 각각 임피던스 값 구한 다음에 고장 용량을 계산해서 단력량 계산해서 큰 걸로 선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역률에 관련된 문제죠. 역률에 관련 문제. 자, 용량이 5000kVA 수전 설비의 수용가에서 5000kVA 역률 75% 지상의 부하가 운전 중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2, 3. 자, 첫 번째 1번 문제. 자, 위에 그 화면 상단에 맨 위에 문제 조건 제가 쫙 정리해놨어요. 수전 설비 용량은 5000kVA하고 부하 용량이 부하가 5000kVA 비상전력 주어졌고 역률 75% 역률 개선 전 지상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이 수용가에 1000kVA의 전용 커패시터를 설치했을 때 개선된 역률을 구하시오. 자, 요 문제 푸시면서 앞에서도 내가 내용 설명하면서 그죠? 요거 설명한 적 있을까 아마. 1000kVA 전용 캐파시터라고 했는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이 단위가 1000kVA라고 이렇게 1000kVA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콘덴서, 커패시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콘덴서라는 것은 진상 무효 전력, 즉 무효 전력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니까 이 개념은 무효 전력 Q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1000kVA지만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는 1000kVA 무효 전력 단위. 근데 표시 방법을 무효 전력 단위 1000kVA라고 한 게 아니고 1000kVA라고 피상전력 단위를 쓴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콘덴사는 단위 표시는 피상전력처럼 킬로볼트 표시하는데 실제로 계산 적용할 때는 무효 전력 킬로바라고 계산해야 된다. 그게 요 문제 1번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풀이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피상전력, 즉 부하의 피상전력 5000kVA 역률이 코사인 세타1이 0.7하고 주어졌으니까 자, 유효전력은요. P1은 피상전력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자, 그럼 피상전력 5000kVA 여기에 역률 0.75. 자,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면 유효전력이 3750kW다. 일단 문제 주어진 부하 조건에서 유효전력을 계산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부하의 무효전력 Q1은요 PA의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자, 그러면 5000에 0.75의 사인 세타는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0.75의 제곱이다. 자, 이래서 무효전을 계산했더니 3307.19
킬로바가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콘덴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콘덴사 설치하면 요 위에 바로 전에 구했던 이거는요. 부하의 무효전력이죠. 이거는 지상 무효전력이에요. 지상 무효전력. 근데 콘덴사는요. 전용 콘덴사는 1000kVA, 즉 QC 이꼴 1000kV만큼 진상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상. 그죠? 그럼 지상과 진상은 서로 더해지는 게 아니고 빼주는 거죠. 따라서 Q 다시 값은 지금 위에 구했던 Q1에서 QC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307.19에서 그죠? 1000kVA, 즉 1000kVA를 빼주면은 몇이겠어요? 당연히 2307.19kVA가 되는 거죠.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과 콘덴사의 진상 무효전력은 서로 빼줘야 된다. 따라서 이제 1번에 답 나오겠네요. 역률 코사인 세타 다시. 자, 역률은 우리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자, 그럼 피상전력은요. 루트의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그죠? 자, 그러면 유효전력은요. 위에 3750 나왔었고 밑에 루트의 유효전력 3750의 제곱. 역률 계산한 다음에 무효전력은요. 위에 Q 다시값, 즉 2307.19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저는 곱하기 100을 안 했으니까 아마 이거 계산기 치면 0.8517 나올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다가 100분을 하게 되면 85.17%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역률, 개선된 역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요. 1000kVA 전용 커패시터를 설치한 다음에 역률 80%의 지상부하를 추가로 접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 우리가 역률 개선시키면 유효전력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추가할 수 있는 역률 80%의 지상의 최대 부하 용량을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률 개선 전에 피상전력을 PA1이라 한다면, 그죠? 자, 이거는요,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야죠. 그죠? 자, 그럼 아까 유효전력이 1번 문제 풀면서 3750 나왔어요. 이거 갖다 개선 전에 역률 0.75로 나눠보면, 그죠? 그때 피상전력 값이 몇이냐면, 얘가 5000kVA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률 개선 후의 피상전력, PA2는 자, 역률 개선 후의 피상전력은 지금 3750이고 아까 개선된 역률이 몇이었어요? 0.8517이라고 1번 문제 풀면서 나왔던 거죠. 자, 이러면 피상전력이 몇이냐? 얘가 4402 그죠? 0.96 이렇게 나올 거야. 킬로볼트 암페어.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개선 전과 개선 후의 피상전력 차이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델타 PA는 PA1에서 PA2를 빼주면 되는 거죠. 즉 5000에서 4402.96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피상전력의 차이가 역률 개선전과 개선의 피상전력의 차이가 몇 나오냐면 597.04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정답이냐? 아니죠. 왜? 문제에서는 지금 추가할 수 있는 역률 80%의 최대 부하 용량 유전력을 물어봤잖아. 킬로와트라고. 따라서 세 번째 델타 P라고 하는 유전력은 조금 전에 구했던 피상전력 597.04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역률 곱해줘야겠죠. 피상전력에서 유전력하면 역률 곱해줘야 돼요. 역률이 몇이죠? 80%. 0.8.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477.63 킬로와트란 유효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1000kVA에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하고 아까 좀 전에 문제 구했던 2번 문제에서의 구한 부하를 추가한 후 이 수용과의 종합 역률을 구해보시오. 그죠? 자, 개선 후에 종합 역률 갖다 구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유효전력은요. 유효전력은 원래 유효전력 P1에서 추가된 유효전력 P2 더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유효전력은 3750 나왔고 자, 2번 문제 풀면서 나왔던 추가된 그 유효전력은요. 477.63인가 나왔죠. 그죠? 아까 그 풀이에서
470은 63 나왔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전체 사용하는 유효전력은 추가까지 해서 해봤더니 4227.63 킬로와트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유효전력, 추가된 유효전력까지 같이 해서 구했으니까 역률은요. 그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P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유효전력 4227.63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P상전력은요. 지금 5000kVA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0.8459. 자, 100분율로 환산하면 84.59%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용어.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고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면은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PM 도체. PM 도체가 PM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쫙 문제에서 출제자가 알려줬고, 그 다음 PL 도체. PL 도체도 PL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쭉 영어로 알려준 거예요. 자, 이거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눈에 띄는 게 P라는 게 눈에 띄잖아. PE. 자, PE가 요 위에 문제 그 영어 그 내용에도 있지만은 뭐요? PE라는 게 프로텍티브 어싱 컨덕터 약자예요. 프로텍티브 보호하는 어스. 그죠? 접지. 그다음에 컨덕터 도체. 우리말로 해서면 이게 보호도체란 뜻이야. 보호도체. 그래서 P라고 하는 이 도체는 선은 무슨 뜻이냐? 프로텍티브 어싱 컨덕터. 약자 따서 한 건데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호도체다. 근데 이 P에다가 뒤에 이제 또 뭔가 영문 약호가 들어가거든요. 자, PN. N이 뭐겠어요? N은 중성선, 뉴트럴. 중성선의 약자예요. 중성선. 자, 그러면 보호도체에다가 중성선이 있는 거니까 얘는요. PN이라는 것은 중성선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 근데 이 PN이라는 도체는 주로 교류에서 쓰는 거예요. 교류에서. 직류냐 교류냐 이것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PM은 PN이 아니고 PM이에요. M이란 게 뭐예요? 위에 봤더니 PM이라는 게 M이라는 게 미드포인트라고 했어요. 미드포인트 컨덕터. 미드포인트. 중간선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지점. 미드포인트. 미드란 게 중간이라는 뜻 아니야. 중간 지점에 있는 도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야? 그거는 중간 도체. 겸용 보호 도체. 근데 얘는 주로 직류회로에서 쓰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 PL은요. PL이란 것은 위에 PL, L 볼까요? 얘는 라인 컨덕터. 라인 컨덕터니까 선이란 뜻 아니야. 라인 선. 따라서 얘는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란 뜻이죠. 그래서 얘도 또 직류회로에 적용하는 거고. 요 직류회로, 교류회로 답적을 칠 때 이거 구분을 하면서 적어야 돼요. 물론 문제에서는 2번하고 3번만 된 거죠. 1번도 낼 수 있잖아요. 다음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PN은 교류 쪽에 쓰는 거고요. PM과 PL은 직류에 쓰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N이라는 게 뭐냐? 뉴트럴, 중성선. 그러니까 PN은 뉴트럴, 중성선, N. 중성선도 겸해서 쓸 수 있는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PE. 그 다음에 PM은요, 직류에서 쓰는데 얘는 M, 미드포인트, 중간도체 겸용 보호도체, PE. 그 다음에 PL, 역시 직류에서 쓰는데 L, 라인, 선도체니까 선도체 겸용 PE, 보호도체.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